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한테 병신 같다는 소리를 듣고도 별말 없이 넘어가던 순둥순둥한 민주당 의원들만 상대하다가 오늘 할 말 다 하는 김남국 의원을 보고는 앞뒤 안 가리고 큰소리치고 보던 장제원도 움찔하더라고요. 역시 수구 세력이 강약, 약강인 건 진리인 것 같네요. 평소에 유하게 넘어가던 김종민 의원도 장제원이 하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까 아주 강력하게 한 방을 날렸는데요. 장제원이 장관한다 그러면 본인이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들 문제로 가만히 있겠느냐고 참다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 벙찐 얼굴이 정말 예술이었는데 말이죠. 쟤네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어요. 신사적으로 대해주면 지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안다니까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시원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장제원은 자식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하면 안 된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저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남의 자식 꼬투리 잡을 생각을 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 버르장머리를 고치죠. 이렇게 지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에만 눈이 벌게져 있는 게 장제원 하나뿐이 아니에요. 26일에 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요. 매일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비판하던 미통당 의원들이 2014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호영이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호영이 부동산 1타 강사였네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부동산 컨설팅을 해도 되겠어요. 하긴 국회의원 그만두면 누가 부동산값 올려주는 법안을 만들어주겠어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되도 않는 소리나 뻥뻥 해대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지. 재건축 규제 푸는 법안 만들어뒀더니 22억짜리 아파트가 45억 원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좋은 국회의원을 왜 관두겠어요? 일단 스트레이트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2014년에 부동산 3법을 새누리당에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분양가 책정을 건설사 자율에 맡긴 거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해 준 건데요. 원래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생기면 그중에 10%를 환수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시키지 않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 수를 한 채에서 세 채로 늘려준 건데요. 주호영이 이 법안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니까요. 분양가도 건설사 마음대로 정하게 해줘. 재건축으로 집값이 뻥튀기 돼도 세금 한 푼 안 내. 그러니까 건설사랑 조합원들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재건축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뛸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재건축이 되면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를 잘하면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재건축 붐이 일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튀어올랐어요.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들을 살펴보니까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을 추려봤더니 21명 모두가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서 괜히 미통당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집 없고 돈 없고 저 어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미통당 찍어주는 게 그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중에서 다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만 추려봤더니 윤영석, 이현승, 윤지욱, 주호영 이렇게 4명으로 추려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하고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먼저 윤영석은 표결 당시에 개포 주공 2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9억 1천만 원이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거치고 나니까 28억 원으로 3배나 뛰었어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만 추가이익 환수는 당연히 없었죠. 지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현승은 신반포 한신 3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억 8천이던 아파트가 27억 원이 됐고요. 반포 미도 2차에서도 5억 8천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이건 16억 5천만 원이 됐어요. 법안 하나 잘 만들어뒀더니 아파트 2채에서 35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줬네요. 그 다음으로는 윤지욱은 송파 현대아파트가 8억 3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1.8배가 뛰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소소하네요. 그 다음이 주호영인데요. 제가 괜히 주호영이 부동산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더니 글쎄 지는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실래요? 반포주공 1단지가 사업비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동산 3법 낙찰을 탔거든요. 이 한 방으로 22억짜리 아파트가 45억 원으로 단숨에 23억 원이나 올랐어요. 게다가 조합원 3주택까지 허가한 부동산 3법의 혜택을 아주 골고루 받아서 집 한 채가 두 채가 되는 기적을 만드시더니 초과 이익도 한 푼도 안 뱉어냈잖아요. 장제원이 법사위에 나와서 남의 자식 군생활 잘했는지 따지고 드는 것도 가증스럽고 웃기는 일이지만 이 인간들이 대부분 국토위에 들어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됐네 못 됐네 따지고 드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부동산 투기꾼 주호영이 원내대표 타이틀을 달고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집 한 채 가지는 게 꿈인 서민 운운하는 걸 보려니까 정말 역겹네요. 재건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법안 찬성 당시에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의원들도 꽤 많은데요. 새누리당 의원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명이었어요. 이 중에 21대 국회에 입성한 사람은 김도읍, 박도출, 박덕흠으로 모두 새누리당 출신 의원인데요. 김도읍 같은 경우에 11억짜리 아파트가 16억 2,500만 원으로 박대출은 7억짜리가 17억짜리로 박덕흠은 뭐 워낙 자산가였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의 시세 차익이 무려 73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집 한 채 장만하고 싶은 서민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요?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 수가 더민주의 43명, 미통당의 41명으로 민주당이 더 많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이 24%, 미통당이 40%고요. 1인당 부동산 재산 가액을 놓고 보면 민주당 9억 7,800만 원에 미통당 20억 7,700만 원으로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 의원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까고 있는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주 잘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이 주택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이 부동산 올리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인 것처럼 민주당이랑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만 죽을 놈 만드는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분양가 상한제랑 선분양제도인데요. 1977년에 박정희 시절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선분양제를 도입하고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가 규제라고 말하려면 선분양제도를 우선 없애야 된다는 거죠. 선분양제도는 당연한 것처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부동산 원가 공개도 못한다고 하고 분양가도 지들 맘대로 정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로 부동산 가격을 잡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 들어가서 집이 다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릴 텐데 가격은 지들 맘대로 미리 정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주변 주택들도 당연히 그 미래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분양을 하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정하게 될 테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몇 번 풀었다 묶었다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고 보니까 명박이 때는 부동산 가격이 3%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던 걸 그네가 건설사 다 죽는다고 엄살을 피워서 상한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박근혜 당시에는 29%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 여파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서 52%나 폭등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폭탄을 껴안게 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되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들은 가격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마다 지들이 수십억씩 부동산 뻥튀기로 이익 봤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다고 가르쳐줘야 그나마 입을 좀 덜 놀리지 않겠어요? 양심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나불거리는 거라도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